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영수입니다. 오늘이 4월 20일 목요일, 지금 현재 시각 5시 5분 접어들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에 어제 뭐 급락한 분위기, 그런 분위기에서는 좀 벗어나는 것 같죠. 이전과 관련돼서는 뭐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코로나 재확산, 어, 4차 대유행이라고 하는 그 악재가 큰 악재는 아니다. 자, 미국 증시로 봤을 때는 당장 바로 반등에 나올 소지가 높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예상대로 그렇게 됐죠. 이틀 조정을 받고서 꽤나 탄력도로 반등에 나왔고요. 또 전 세계 주요 시장 중에서 가장 낙폭이 심했던 일본 증시마저도 오늘 무려 2.4% 정도나 꽤나 탄력도로 반등에 나오면서 전반적인 반등을 선도하거나 또는 동조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우리 증시의 반등은 상당히 만족스럽지 못하죠. 코스피가 0.18, 코스닥도 0.34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반등폭이 상당히 작았던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건데, 자, 이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을 떠받쳤던 일반 개인들은 시장을 떠받치는 그런 허리 역할은 하더라도 지수를 끌어당길 수 있는 정도까지 힘을 발휘하는 정도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건데, 여건상 계속 말씀드리듯이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까지는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 전까지는 필연적으로 수급이 꼬여 있는 그런 상태를 면하기가 좀 어렵다는 건데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모습도 시장에서 너무 짙게 볼 수가 있죠. 가령 오늘 시점 상이죠. 이겁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 자, 어제 낙폭이 특히 SK하이닉스는 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꽤나 탄력적으로 올라가 줄만도 한 건데, 그러기는커녕 개장초 시초가마저도 지키지 못하면서 결국 장대 음봉은 아니지만 어쨌든 딸막 하나마 음봉이 떨어졌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를 보면 나스닥 지수 상승폭보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폭이 2.75%로서 거의 2.5배 정도로 상당히 컸습니다. 보편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그에 맞춰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꽤나 탄력적으로 올라가 줄만도 할 텐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도 오히려 아침 시초가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음봉이 나왔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현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 모두가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그들 각자의 어떤 펀더멘털이나 또는 재료나 그런 것과 관계없이 일제히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잠깐 보시도록 하시죠. 3위가 네이버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LG화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 오늘 또 급락했습니다. 또 현대차도 또 지지부진하죠. 그리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요. 셀트리온, 그리고 최근 들어 그나마 좀 낫던 것이 카카오인데 카카오도 며칠 동안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며, 그 외에 LG전자, 삼성물산 등등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들 종목이 각계의 편차도 있고 각계의 어떤 입장도 있을 건데, 그런 것은 깡그리 무시된 채 모두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시장 전반적인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은 주로 개별 종목이거나 시장으로 봤을 때 코스닥으로 쏠려 나가는 반사적 또는 틈새적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장기 정석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십니다. 떨어질 때는 다 같이 떨어지는 건 차라리 그럴 때는 참기가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목 장세 펼쳐질 때
내 종목은 움직이지 않고 다른 종목 막 움직일 때는 진짜 참기가 어렵거든요.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사실은 장기 정도 투자를 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삼성전자 과거 주가를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잠깐 이형 얘기가 됐으니까 잠깐 보시도록 하시죠. 삼성전자도요. 월봉을 보게 되면 월봉까지 볼 필요 없겠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이게 조건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 수종 주가 사용해야 되는데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수종 주가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지난 언제입니까?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 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주가가 움직이지 못한 채 옆으로 길게 행보했던 그 기간이 2년 3년씩 장기간 지속된 적도 있었거든요. 그것까지도 참아내야 장기 정책 투자가 완성이 된다는 건데 지금 불과 4개월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이걸 못 참는다 했을 때는 삼성전자에 대한 장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성향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잘 생각하셔서 자기 장기 투자를 하실 건지 아닌지를 잘 보시면서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자, 어쨌든 자,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일단 먼저 그 미국이 주도하는 40개국 정상 기후 회의와 관련돼서 잠깐 언급하며 종목으로 봤을 때 자, 우리가 해당되는 종목은 하나솔루션도 있는데 좋아요. 하나솔루션 아주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약간 특별성이 있는 종목으로서는 저 OCI입니다. OCI가 상당히 특별하죠. 갑자기 급등을 하거든요. 잠깐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이렇게 급등을 해요. 이 OCI를 잠깐 언급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대반전, 기사회생, 대반전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것. 자, 우리가 놓쳤습니다. OCI는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해볼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담이 되는 측면도 있으므로 그게 부담되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하나솔루션을 계속 밀고 나가는 게 좋고요. 약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단기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는 대상 정도가 된다. 이런 정도 내용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학개미들이 들어왔죠. 그런데 신문 보도에 동학개미 들어왔으니 또 활기찬 시장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과 관련된 잠깐 언급할 내용이 있고요. 자, 그리고 약간 걱정되는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실 걱정된다기보다는 자, 이 종목 최근 들어 급등했을 때 쫓아가면서 매수해서는 안 되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매수하시는 분은 좀 기다려야 된다는 건데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악재가 몇 가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악재를 좀 알아놔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삼성바이오록스의 저점을 노리시는 분들 그 타이밍이 언제인지를 좀 보기 위해서는 그 악재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준비를 좀 했는데요. 자, 일단 순서에 맞춰서 오늘도 이슈부터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증시가 3일 만에 반등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코로나 재확산, 제4차 대유행과 관련된 그 악재는 이로써 미국 시장을 통해서 불식됐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소멸된 것으로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40개국 정상회의를 주도한다는 거죠. 미국 날짜로 4월 22일에서 23일 이틀간 열린다는 건데 자, 미국이 아주 강도 높게 환경과 관련 어젠다를 꺼내고요. 그리고 스스로 현재 2030년까지 온실가스 그 전보다 거의 2배 강도로 높여 50% 감축한다고 하죠. 그리고 2050년도까지 탄소 제로, 즉 탄소 중립을 선언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친환경 또 신에너지와 관련된 글로벌 어젠더를 먼저 선점하고요. 직간접적으로 지금 상당히 경계하고 있는 중국을 압박하는 효과까지 노리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그냥 일반 매스컴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것은 그와 관련돼서 분명 미국은 이번
추상적인 또는 선언적인 이런 회의를 거쳐서 보다 구체적인 신재생 에너지 육성 세부한 정책이 마련되고 또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된다는 거죠. 강력히 예상이 됩니다. 그때 제1회 수혜 대상 업종으로 봤을 땐 태양광 하고요. 그리고 풍력 관련주인데요. 사실 오늘 움직인 것을 보면 풍력 관련주 가령 몇몇 종목들이 있죠. 잠깐 보죠. 동국 SNC 그리고 CS 윈드. CS 윈드가 이게 우량주입니다. 그리고 유닛은 만약에 풍력을 하신다면 이 세 종목 중에 CS 윈드를 하셔야 된다는 거 별도로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어찌됐든 풍력 관련주보다는 태양광, 하나솔루션 하고요. 그리고 가장 돋보였던 종목은 OCI다 하는 거죠. 하나솔루션은 다소 좀 무거운 감이 좀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신주 물량과 관련된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그리고 태양광과 관련된 실적 모멘텀도 아직은 약합니다. 석유화학 제품과 관련된 실적 모멘텀은 아주 강한데 태양광 그 점 인수했던 하나큐셀의 실적은 지난 4분기 작년 하반기 때부터 금년 1분기까지의 실적은 그렇게 신통치 못한 상황입니다. 다만 그 실적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금년 하반기 거쳐 내년부터 꽃을 피울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으나 당장 태양광 부분만의 실적만을 본다면 그렇게까지 크게 지금 부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OCI 옛날 동양제철 화학이죠. 그래서 옛날에 한 10년 전쯤인가요? 그 당시에 뭐 동철이, 현철이 그래서 그 당시에 난리가 났던 주인공이 바로 그 당시 동양제철 지금의 OCI인데요. 자, OCI 잠깐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죠. 이왕이면 얘기가 됐으니까 옛날 한번 볼까요? 옛날에 한때 60만 원까지 올라갔던 주가였었고 또 많이 떨어질 때는 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뭐 거의 4만 원대, 3만 원대까지 떨어졌던 그런 굴곡을 거쳐서 최근에 14만 3천 원까지 주가가 올라왔어요. 폴리실리콘과 관련돼서 주가가 최근 들어 더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그 태양광 셀의 기초 재료입니다. 기초 소재가 폴리실리콘이라고 하는데요.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작년에 최저가는 6.8달러 정도 수준까지 내려갔다가 작년 연말 약 10달러 정도 수준으로까지 급반등이 나온 그것도 모자라서 금년 들어서 더 가파르게 올라가며 현재 그 킬로그램당 19달러 정도 수준으로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지금 OCI 기준 손익분기점은 대략 한 8달러 내지 9달러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고 비단 작년뿐만이 아니고 재작년 그 또 3년 전 그때 계속 적자 행진을 보였던 그런 그 파트가 바로 태양광 파트. 그래서 원래 우량한 업체가 이 태양광 때문에 오히려 발목이 붙잡히는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그 바람에 이 OCI는 지금 뭡니까 폴리실리콘 생산 라인은 일부를 반도체 소재 생산 라인으로 전용하는 바꾸는 그런 계획까지 실제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군산 공장이 그렇게 했다고 일본도 가동 중단까지 되고 말이죠. 그런 정도로 어려웠던 그 OCI가 이렇게 폴리실리콘 가격이 BEP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거의 2배 이상 올라왔어요. 지금부터는 실적 대박이죠. 그런 정도로까지 그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왔다는 건데 이게 제가 왜 선택을 안 했냐 하면 이 폴리실리콘의 산업 경쟁력은 우리나라가 특히 가격 측면에서 중국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당장 일시적인 수요, 일시적인 경기 회복 때문에 폴리실리콘 가격 올라가더라도 중국이 계속해서 그렇게 대량 생산을 하게 되는 경우 값싸게 말이죠. 그럼 결국엔 다시 또 내려간다 하는 이유 때문에 그랬던 건데 여기에 상당한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 중국의 폴리실리콘 생산은 주로 최근에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재 크게 세계 시장에
지금 알려져 있는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만들어진다고 하죠. 인권 문제 때문에 또 독립운동 문제도 좀 있죠. 그래서 전 세계 주요국, 특히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 중심의 동맹 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 신장에서 생산되는 폴리실콘 거의 대부분의 폴리실콘이 신장 지역에서 생산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현재 전 세계 서방 국가, 중국과 반대 진영에 있는 그런 국가들은 현재 신장에서 생산되는 폴리실리콘을 불매한다고 하죠. 바로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전 세계 공급의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중국의 공급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상당한 쇼티지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공급 부족, 절대 부족 상태가 된다는 것. 만약에 중국이 공급을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아무리 수요가 좋다 하더라도 여전히 수요보다는 공급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상태였던 건데 중국에서의 공급이 안 되면 그러면 상당한 공급 부족 상태가 된다는 것이고 바로 그것 때문에 폴리실력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것은 이 정도가 아니고 킬로그램당 근 30달러 정도 수준까지도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시아이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실적이 그냥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큰 폭으로 좋아진다는 건데 위치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또 궁극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 어떤 시기든 중국과 반대 진영 서방 진영의 어떤 경제적 타입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그런 변수가 나오면 그러면 또 폴리시리콘 가격 급락할 수도 다분히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주가를 본다면 글쎄요 한 20만 원 근처로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부담이 됩니다. 기술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돼서 약간 떨어졌을 때 만약에 13만 5천 원 정도 수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가격 그런 기회가 오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단기든 중기든 가능하다 하는 정도로만 보시고 그게 부담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소 느리다 하더라도 하나솔루션 이게 무난합니다. 하나솔루션이 그리고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태양광 셀 이 하나솔루션 태양광 셀 및 태양광 시스템이 주력이죠. 그래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석유화학 부분의 본사업이죠. 본사업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아직은 부진하지만 태양광 셀을 비롯한 가격도 올라가면 이 부분도 금년 하반기 때부터는 아주 노골적으로 좋아질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정책 수혜 대상이기도 하니까 좀 느리지만 하나솔루션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매수하기 크게 부담이 안 되죠.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큰 가격 부담 없이 현재 가격 5만 원대 그 근방에서 매수하면 된다는 거고 금년에는 한 6만 원, 최하 6만 원 내지 상반기에 따라 7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 따라 8만 원도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올라갈 소지가 높다는 관점으로 하나솔루션을 보시면 된다는 거죠. 사실은 하나솔루션을 매수하는 게 더 적격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 보유하고 다소 느린 게 좀 흠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OCI를 무턱대고 쫓아갈 수는 없죠. 그런 관점으로 구분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정도로만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죠. 자, 시장 지금 먼저 봐야 될 것은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1.5640%인데요. 0.2 베이스 포인트 살짝 내려왔습니다. 안정되어 있는 것 같고요. DXY 제가 장중에 보니까 91.1 정도 되더라고요. 안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WD 1달러 환율 117원, 1117원. 이것도 조금 안정돼 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WTI 2.1% 내려와서 61.35. 최근 들어 연속 내려가고 있습니다만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오늘 니케이 지수가 급반등을 했죠. 그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조금 약했습니다. 장중에 후반에는 좀 강법 정도로 올라서긴 했는데 아마도 시장 투자 심리상 나스닥 선물 장중 약세가 현재 수급상 외국인 및 기관들의 매도를 촉발시키는 동인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민첩하게 시장에 대응하는 금융투자권 및 그리고
현재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가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오늘 비차익 매도가 2,800억 원이나 외국인 전체 매도보다도 더 많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민첩하고 발빠르게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이 매물들이 시장을 좀 압박했고, 그 한가운데에는 시가총액 최상의 종목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삼성전자도 그에 해당이 돼서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게 되면 현재 뭡니까? 금융투자도 매도고요. 어제보다 매도가 줄었네요. 금융투자의 매매 그래프를 오른쪽 상단에 그려주고 있는데요. 어, 기관들 전체로 봤을 때 어제보다 작긴 하지만 그래도 매도했고, 외국인도 매도했습니다. 외국인도 또 매도하고요. 오직 일반 개인만 매수했다는 거죠. 이런 구도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구도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고, 연기금은 여전히 매도를 하죠. 연기금도 삼성전자는 이와 같이 대규모로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아직까지도 매도를 하네요. 이것도 다음 달 되면 그 매도 규모가 많이 축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되는,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급은 그렇고요. 자, 그리고 이제 베이시스입니다. 이 베이시스가 막판에는 잠깐 보죠. 베이시스 막판에 좀 들어 올려지는 거래 0.07 이 정도 종가 기준 베이시스는 좋습니다. 근데 장중 베이시스는 마이너스 0.8 정도에 있었고, 그와 연계돼서 대규모 프로그램 매도가 비차익적으로 많이 나왔다는 거고요. 만약에 이 0.07 정도가 내일 정도에 다시 플러스로 전환되고 하면, 잘하면은 프로그램 매수가 나오면서 지수를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변덕을 벌릴 수 있다는, 물론 긍정적인 변덕입니다. 그럴 가능성을 조금은 보여준 그런 정도의 어, 막판 그 상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막판 상승, 낙폭을 치렀다는 거죠.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어찌됐든 아직까지는 기관 또는 특히 기관보다는 외국인, 또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권들이 내일 당장 매수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그 모조의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늦어도 5월 초가 되면 완전히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바뀔 것이다 하는 그런 관점으로 일단 그림을 그려놓고 전제 상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주제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게 오늘 급락을 했단 말이죠. 그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큰 기대하지 않았던 건데 최근 한 3주 동안 승승장구하며 한때 70만 원이 깨졌던 그 주가에서 85만 원 근처로까지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그 상승폭이 무려 20% 정도 되는데요. 이 무거운 종목이 20% 상승하고 대단히 많이 상승을 한 거죠. 그 배경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그 전에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반기 들어서 지금 제3공장 18만 리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CMO 공장이죠. 위탁 생산 공장입니다. 18만 리터짜리 이 공장이 작년 말 약 25% 정도 가동률에서 지금 현재 약 50% 정도로 확인되고 있다고 하죠. 그런 걸 점차 늘어나서 하반기 때에서는 완전 풀 가동된다. 보편적으로 75% 내지 한 85% 정도, 그 정도 가동된다라고 이제 예상하고 있는, 그 정도만 해도 거의 풀 가동이죠. 그런 것과, 그리고 잘하면 코로나 백신마저도 수주할 가능성이 좀 있다. 특히 정부에서 말이죠. 8월달 대량 CMO를 맡게 된다. 그 때문에 백신을 현재 지금 보급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발표한 게 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혹시 그 주체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니냐 하는 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거 하고요. 자, 그리고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IT 대형주들이 거의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경우는 보편적으로 바이오주가 그 틈새를 좀 메꿔주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 한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반사이익을 받은 측면이 좀 있다. 이런 것에 의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 한 3주 동안 가파르게 반등이 나왔다는 건데요. 근데 자, 오늘 돌발 악재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그걸 잠깐 보시도록 하죠. 일단
제3공장 풀 가동과 관련돼서 그렇게 원만하게 풀 가동될 것인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그런 소식이죠. 일단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하는 것. 지금 제3공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수주 건수가 작년에 체결한 GSK 와 4,394억짜리 현재 뭡니까 그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입니다. 코로나 치료제 승인과 관련돼서 그 만약에 승인 임상시험 거쳐서 승인받고 판매 허가까지 받는 그 승인 절차가 물론 긴급 사용 허가 신청도 또 해놓은 상태라서 승인은 되긴 되겠지만 그게 원활히 될지 여부는 불확실하죠.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규모가 상당히 크거든요. 제 상공장의 상당 부분이 이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차질이 생기면 문제가 크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실제로 판매 허가를 취득을 해서 판매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약효가 충분히 입증된 상태는 아닙니다.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가 문제가 있듯이 그런 거거든요. 치료제가 충분히 현재 약효가 있는지 확실치 않고요. 또 세 번째, 그리고 백신 접종률이 조금씩 미국을 중심으로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현재 접종률이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집단 면역성이 형성이 돼서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줄게 된다는 거죠. 이전과 관련돼서 제가 셀트리온의 치료제와 관련돼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치료제 백신이 보급되면 보급될수록 치료제 수요는 줄을 것이니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너무 높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똑같은 지적이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GSK 치료제를 제3공장에서 CMO를 한다, 즉 수착 생산을 한다 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많이 올라갔다고 한다면 그건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고요. 두 번째, 백신과 관련돼서 백신 수주할 가능성과 관련돼서도 따지고 보면 지금 이미 GSK에서 받은 그 수주 물량도 있고 다른 것도 좀 있단 말이죠. 이미 먼저 받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생산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다른 특히 물량의 많은 백신을 수주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걸 하려면은 천상 2023년인가 그때 이제 준공이 될 제4공장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CMO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주 구축해 놓은 그러한 CMO 설비가 주로 항체 바이오 의약 부분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 체제가 아직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 그리고 전문 인력도 좀 없다 그러고요. 또 그것을 백신을 생산해 본 경험도 없다는 것이죠. 레퍼런스가 없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당장 백신을 수주할 수 있는 상태는 전혀 아니다 하는 것 때문에 그 가능성이 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일말의 가능성이 좀 꺾였다는 측면에서 일단 악재로 작용된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 관련된 반론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백신에 대한 CMO를 하지 않는 것도 못하는 것이 그와 관련된 기술력이 없거나 준비성이 없어서 또 추진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이 백신은요 일반 합성의학이나 또는 바이오의학 또는 그와 관련된 파이프라인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가성비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생산 효율성보다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최상의 CMO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자 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로 봤을 때는 그저 코로나가 대유행하기 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장기 플랜을 세울 때 백신에 대한 배려는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국내에서 보면 녹십자 정도만 백신을 하고 실제 녹십자나 또는 SK 바이오 사이언스 정도만 백신을 하고 기타 그렇게 많은 제약이나 바이오 업체들이 백신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제한됐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건데 코로나 때문에 백신이 이렇게 뜬거라서 불가하다는 것이죠. 미리 준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고요. 그리고 제3공장이 현재 80% 정도 가동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만 해도 풀가동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도 되면 추가적으로 뭔가 더 수주받기는 전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또한 그렇고, 그리고 치료제와 관련된 이런 절차상의 어떤 문제 또는 그 치료 절차상 문제가 한적 지나갔다 하더라도 약효 문제 이런 것 등은 최근에 새롭게 우리가 알게 된 악재는 아니죠. 원래 있었던 악재입니다. 그럴 소지가 원래부터 있었던 거니까 이것 때문에 새삼스럽게 뭐 주가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잘못된 판단이고요. 자, 그리고 현재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체에서도 현재 하고있는 항체 의약품 위주로 되어 있는 그러한 CMO 외에 현재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등 첨단 재생 바이오 의약품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고 거기에 백신까지 포함시킨다라는 현재 미래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까지 커버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은 비약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감히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정부에서는 8월달이라고 했어요. 8월달 대량 CMO 수주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코로나 백신 우리나라에 공급될 수 있는 분량의 상당 부분을 할당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그 발표를 했습니다. 하필이면 8월달이에요. 8월달이면 광복절이 있고요. 광복절이면 이번 광복절에는 지금 한창 그와 관련된 얘기가 정치권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것과 관련돼서 모종의 어떤 암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돼요. 따라서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고객사의 정보를 보호할 필요도 있고 해서 지금은 이렇게 숨겨놨다가 그때쯤에서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가능성 이거는 어디까지나 비약입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만 약간 있을 뿐이다 하는 점에서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까지 약간 그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정도로 본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갖고 계신 분들이 뭐 너무나도 어떻게까지 그려왔듯이 계속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 안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 악재가 또 며칠은 더 갈 거니까 대략 주가로 본다면 어느 정도 될까요? 75만 원? 75만 원 정도 수준이면 사야 될 것 같습니다. 75만 원 정도 되면 갖고 계신 분들이 뭐 이것보다 더 심할 때, 즉 70만 원이 깨질 때조차 갖고 있었는데 그 정도 못 참아서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시각을 갖고 계속 보유하시고 매수 타이밍은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 조금 늦춰서 보는 그런 정도의 유연성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